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주차 강의가 됐네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고. 네.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촬영한 사진들을 좀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선별한 사진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정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보정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는데, 사실 그 사진 보정하고 이런 과정들은 이게 잠깐 짧은 시간 하에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챙겨야 될 부분도 많고 또 배울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강의 사진 보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갖고 혹시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게 NKR을 통한 사진 선별과 관리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는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상 사진을 그 인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인화한 사진인데 사진관에 맡겨서 어쩔 수 없이 인화를 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어떤 결과물로 항상 이렇게 이 사진 형태로 계속 남아 있었죠. 앨범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서 그냥 그 휴대전화에 그대로 있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옮겨도 뭐 이렇게 컴퓨터 정도 옮기고, 그걸 또 인화하거나 이렇게 그런 과정을 하시는 분은 생각처럼 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진은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진 찍는 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쉬워지고 단순화됐죠. 우리가 사진을 그 뭐라 그러죠? 좀 보는 것도 빨리 볼 수 있고. 근데 단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언젠가 꺼내 보겠지 하면서 계속 이제 사진을 그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뭐 이렇게 휴대전화를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에 저장했는데 컴퓨터 뭐 갑자기 날아가서 다 사진까지 같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찍은 사진들을 휴대전화에만 저장해 놨다가 잊어버려서 이제 좀 곤란에 처한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디지털 암흑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기록을 남긴 만큼 좀 쉽게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좀 모순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록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인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를 이용하시는 분도 아마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사진을 찍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사진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진 찍기 하면 여기서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저는 사진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진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정말 단순한 얘기지만 사진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은 사진 옮기기입니다. 이 과정을 안 해서 사진을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기껏해야 우리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전송하는 정도로 사진이 많이 끝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사진을 어떤 형태로든 좀 우리 PC에다가 일단은 옮겨놓는 작업을 조금 습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이제 좀 습관화 시켜서 이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해서 이제 PC로 반드시 옮기는 과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을 쓰고 맥 OS를 쓰고 또 아이폰을 사용해서
사실 윈도우 환경하고 안드로이드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의 그 환경을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제가 써보진 않아서. 근데 이제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되나. 그래서 한번 옮기는 방법, 안드로이드 이제 갤럭시 쓰시는 분이죠. 갤럭시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USB 케이블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면 컴퓨터에게 알림이 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전송 모드라고 이제 그 폰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파일 전송 또는 미디어 전송 모드로 일단 변경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윈도우 탐색기 있죠. 거기에 내 PC에 들어가 보면 휴대폰 이름이 이제 뜬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DCIM이라는 폴더 안에 사진이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건지 권일수 집사님한테 한번 갤럭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하니까 맞다고 검증을 해주셨고요. 네.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저도 그 윈도우에다가는 옮기진 않아서 저도 이제 직접 제가 이제 하면서 한번 해보니까요. 일단은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USB 케이블로 해서 컴퓨터랑 연결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폰을 신뢰할 것인지 묻는 창이 뜬다고 합니다. 거기서 신뢰를 선택한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면 PC에 이제 애플 아이폰이라는 장치가 뜨고, 거기에서 이제 그 폴더가 하나 생성되는데 거기서 이제 날짜별로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이거 꼭 선택을 신뢰로 해주시고, 여기서 이 기기가 사진의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허용을 눌러주셔야지 우리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단순화된 형태인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아이폰에서 그 사진을 옮기기가 굉장히 좀 복잡했었어요. 근데 요즘 하도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단순화시켜서 요즘은 좀 편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애플 아이폰을 뜨면 그 사진 찍은 날짜별로 폴더링이 돼서 이렇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과정을 거쳐서 일단 사진을 한번 꼭 집에 가서 한번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컴퓨터로 사진을 무사히 옮겼다면 이제 사진을 분류하고 또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진을 컴퓨터에만 저장해 놓고 따로 이렇게 분류하고 선별해 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말 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날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보내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사진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진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가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저장을 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 뭐 이미지 뭐 001, 뭐 002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네 자리 순번이 다 돌고 나면 다시 또 001부터 아마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 사진을 그대로 예전 폴더에다가 덮어 씌우면 예전 사진이 지워지고 새로운 사진만 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예전 사진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NKR 과정을 통해서 사진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뭔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간단 NKR을 통한 사진 분류 및 선별은 일단 이 영어의 앞자입니다. 네이밍, 키워딩, 레이팅, 요거의 앞자를 해서 NKR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고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나름의 분류 방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사진을 저장하고 나서 사진 파일의 이름을 좀 체계적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사진마다 이 사진이 무슨 종류의 사진인지, 뭐 가족 사진인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뭐 여행 사진인지 이런 키워드를 부여하는 거, 우리 태그를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키워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의 중요도를 선별하는 과정을 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우리가 영화 평점 같은 거 매길 때 별 5개씩 주잖아요. 별 5개부터 1개씩 주는데, 그것처럼 사진도 별 1개부터 5개까지 이런 식으로 레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이밍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 아마 우리가 그 핸드폰이나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저장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막 돼 있을 거예요.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그 나름의 네이밍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는 걸 보면, 좌측처럼 돼 있는 걸 보면 조금 이름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에 그냥 순번만 있을 뿐이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사진이 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더 심하죠. 보시면 아마 카카오톡 포토하고 뒤에 날짜까지 해서 파일명도 굉장히 길어져서 좀 사진이 뭔지 좀 구분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저만의 분류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진을 촬영된 날짜와 그다음에 제 이니셜, 그다음에 그 순번만 해서 모든 사진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 본 것처럼 촬영한 날짜, 제 이니셜 LIK, 그 다음에 촬영 순번, 요거는 이제 네 자리 숫자. 제가 왜 네 자리 숫자를 했냐면 촬영할 때 한 그 몇천 장씩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세 자리 숫자로 하면 몇천 장씩 하는 거에 대한 걸 감당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촬영 순번을 네 자리 숫자까지 해서 기입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보통 뭐 한두 장 찍고 마나요? 그건 아니죠. 항상 사진 찍다 보면 한 뭐 수십 장에서 아니면 수백 장씩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걸 일일이 우리가 파일 이름 바꾸기를 해서 이렇게 막 바꾸면은 될까요? 너무 힘들겠죠. 네, 그걸 일일이 할 수도 없고, 네, 그거는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요것들을 어느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뒤에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네, 이번에 키워딩 관련된 건데요. 일단 이거를 하기 전에 메타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 파일 안에 메타데이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진에 있는 뭐 정보 있잖아요. 이걸 언제 찍었고 뭐 어디서 찍었는지도 그 뭐 GPS 연동하면 나오고 하더라고요. GPS 어디서 찍었는지 아니면 뭐 카메라 어떤 설정으로 찍었고 어떤 카메라랑 어떤 렌즈로 찍었는지까지 다 막 그런 모든 정보가 이제 메타데이터 형태로 그 사진 JPG 파일 안에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거 파일 중에 하나의 그거를 그 파일 정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색상 공간 기기 그다음에 뭐 초점 거리 네, F값 측각 모드 뭐 이런 모든 정보가 같이 저장이 됩니다. 사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데이터 할 때 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여기에다가 사진에다가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가족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거기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키워드 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진을 찍고 나서 이게 가족 사진이면 가족 사진을 그 체크해서 가족 사진으로 키워드를 다 매기고 그다음에 뭐 취재를 했던 사진이면 취재를 체크해서 취재했던 사진을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친구나 친척 뭐 이런 키워드는 쓰진 않고 저는 거의 가족, 교회, 취재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쓰긴 해요.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면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매번 사진마다 다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일이 파일 하나하나 열어서 이걸 입력해야 될까요? 물론 이것도 그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뒤에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별점 표시라고 했었죠. 그것처럼 그 사진에 이렇게 별점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모든 사진, 촬영한 모든 사진에 별점 1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냥 별점 1을 매겨놓고 거기서 좀 선별된 사진만 별 2개를 줍니다. 별 3개는 사실 안 씁니다. 근데 다른 분들 이건 저만의 기준이고 여러분도 만약에 사진에서 이런 별점 매기는 기능을 쓸 때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뭐 1번은 그냥 버릴 사진, 2번은 그나마 괜찮은 거, 3번은 좀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그 등급을 매겨서 별 5개까지 등급을 매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별점 2개짜리만 보이는데 이게 사진 파일에 별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별점을 매겨서 그 사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진 2개짜리, 그러니까 선택된 사진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별점 2개를 체크를 하면 별점 2개 사진만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사진들만 뜨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도비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어도비 우리 유명하죠. 포토샵 유명하죠. 거기서 이제 만든 어도비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이걸 쓰냐면 제가 앞서 언급한 NKR 요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여기 브릿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파일을 관리하고 또 파일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그 브릿지, 중간 단계에 있는 그 브릿지 같은 프로그램이고 이름도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줄 뿐더러 NKR도 가능하고 또 간단한 사진 보정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보정이 되는지. 네,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화면 전체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 키워드는 여기다가 설정해 놓은 거를 이제 클릭해서 그 키워드를 매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별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밑에서 필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선택한 것들만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가 촬영한 컨텐츠들을 보는, 예, 그 사진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도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돈을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같이 이제 좀 전문적으로 사진을 하고 좀 사진을 가지고 뭔가 좀 이게 업인 사람은 당연히 돈을 내고 쓰면 좋지만 뭐 안 사실 거잖아요. 이거 NKR 한다고 이거 비싸게 한 2만 원씩 주고 막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챗 GPT가 참 핫하죠. 물어봤어요. 좀 초보자, 그리고 우리 연배들이 있으니까 중장년층이 쓸만한 좀 그 어도비 브릿지를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 뭐가 있냐. 그러니까 추천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봐서 그 여러 가지를 추천해 줬는데 그 중에 1순위로 NXN 뷰 MP라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리고 좋은 점이 윈도우도 되고 맥도 되고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되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간 이름 변경, 아까 네이밍이라고 했죠. 이것도 가능하고 별점이나 뭐 태그, 키워드 입력 이런 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NKR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제가 이거 링크 나중에 공유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MP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 운영 체제별로 그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당 프로그램을 이렇게 맥에서 열어본 건데요. 아까 우리 그 브릿지랑 좀 유사하죠. 네, 브릿지랑 유사하게 그 이미지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별점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색깔로 구분이 돼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색깔별로 이렇게 별점을 구분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하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그 키워드 입력까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을 지금 다 드릴 수는 없고 한번 나중에 좀 이 부분 더 궁금하신 분은 해주시면 설치를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영상도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요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렇게 우리가 NKR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진을 어떻게 선별하고 그 키워드를 주고 이름을 바꾸고 요걸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했다면 그거를 간단하게 좀 사진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 다 보정하고 싶잖아요. 만족 못 하잖아요, 우리 다. 네. 사진 찍은 거 다 원본 상태로 보면 다 사실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보정을 통해서 조금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걸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꼭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강박 같은 게 있어서 제 이름을 걸고 만약에 나가는 무슨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이름으로 뭔가 걸고 뭔가 사진을 올렸는데 조금 뭔가 어설프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싫어요. 그러니까 직업병이죠.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사진이든 간단하게 보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보정이라는 게 뭐냐면 막 우리가 포토샵에서 막 해서 막 턱 줄이고 막 키 늘리고 이런 보정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좀 노출 있잖아요. 좀 어둡게 찍힌 거 좀 밝게 하고 그다음에 뭐 색감이나 이런 것들 조금 조정을 하고 뭐 우리가 강조할 부분들이나 크롭이라 해서 사진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는 거 이런 정도의 과정을 합니다. 뭐 예전에야 사진 초반에 했을 때는 나름 뭐 이렇게 포토샵을 해보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하긴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걸로 예전에 강의도 했어서 막 책도 출판사랑 계약 맺고 책도 거의 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좀 그때랑 이제 제하고 이제 그 사진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고 저는 이제 그런 보정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것도
이 보정 자체만 해도 책 한 건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보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공유하거나 사진 찍을 때 JPG 파일 기억나시죠? 다 이건 아실 겁니다. 뭐 JPEG라고도 하는데 두 개 동일한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 JP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카메라에서 다듬어져서 나온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호환성 같은 게 다 해결돼서 이제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다듬어졌다 보니까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든 올리기도 쉽고 공유하기도 쉽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보정에 불리합니다. 왜냐면 지금 얘기했죠. 이미 다듬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정이 좀 불리하고,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날것이잖아요. 날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아직 다듬기 전에 파일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먼저 얘기하면 아무래도 다듬기 전이니까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호환성에서 불리합니다. 이게 로우 파일로 만약 사진 찍으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안 열려요. 우리가 윈도우에서 만약 열려고 해도 안 열립니다. 그 전용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대신 이게 왜 좋냐면 아직 다듬기 전이라서 나중에 사진 보정하는데 유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요리로 한번, 우리 계속 요리로 비유를 들었죠. 요리를 예를 들면 JPG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이미 요리의 완성본인 형태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바로 먹을 수 있지만, 바로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입맛에 맞게 뭔가 보정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료 그대로의 요리 상태, 요리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먹을 수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해서 원하는 맛을 내고 조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점을 일단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챗GPT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그 로우 파일은 말 그대로 그냥 그 하나의 형식을, 그러니까 그 날 것 그대로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 확장자는 그 브랜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카메라 있으신 분들은 로우로 만약에 촬영을 하면 아마 다른 파일 뒤에 점 뭐뭐뭐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거는 열리고 어떤 건 안 열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진을 이제 어느 정도 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쓴 게 2005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006년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모든 사진을 로우로 찍었고 모든 사진을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게 레이드라 그러는데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진을 저장하다 보면 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사진을 다 저장하고 그 사진을 하나만 저장하지 않고 혹시 몰라서 두 개로 항상 백업을 같이 합니다. 레이드 설정을 하다 보면 그 두 가지로 같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해서 혹시나 있을 사진의 저거를,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좀 강박적인 게 있어서 제가 찍은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여기서 끝이잖아요. 저는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 내 드롭박스를 쓰는데 그 선별된 사진 중에 다는 할 수 없고 그 드롭박스 용량이 있기 때문에 좀 선별된 정말 이렇게 JPG로 나중에 뽑아낸 사진들은 다 여기 어도비 브릿지에 또 백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2중, 3중 백업이 되니까 사진 잊어버릴 리가 없겠죠. 예. 근데 저처럼 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예. 그래도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만큼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좀 관리를 안 하면 우리가 언젠가 사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좀 전환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사진을 조금 진지하게 그래도 찍어보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처럼 JPG로만 찍지 말고 뭐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에서도 그 JPG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로 파일로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폰도 있어요. 다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급적이면 좀 나중에 우리가 보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로 파일의 형태로 조금 전환을 해서 저장하면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사진을 즐길 수 있어서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해서 얘기를 했고요. 잠깐 한 이거 좀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5분 정도만 잠깐 좀 쉬겠습니다. 좀. 네. 그러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진을 편집을 하는지, 그러니까 선별을 하고 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 과정들을 중간중간 제가 좀 끊으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당연히 파일을 일로 어딘가에 옮기겠죠. 네, 저는 이게 임시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그 시간, 네. 저는 지금 원래는 지금 이게 드롭박스 연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두 개가 파일이 안 보이는데 그 파일들을 중간에 이제 그 NKR 1번은 NKR 한 사진들을 모으고 그 전 단계를 임시에다가 이제 사진을 좀 모아놓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 NKR을 거친 거를 뭐 DB라는 곳에 놓고 DB에 놓는 거는 나중에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레이드에다가 넣기 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단계별로 그걸 구분을 했고 그거를 한 사진들을 그 저거별로 그 종류별로 다 이런 식으로 좀 저장을 해놓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만 장이 넘는 것 같아요. 사진 진짜 많아요. 예. 사진 정말 그동안 많이 찍은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사진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예, 좀 그 원하는 뭔가 이 강의에 맞는 사진들을 막 찾아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모아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드롭박스로 지금 연동이 되는 상태라 요 사진이 이제 항상 요쪽에 있는데 이건 JPG로 변환된 상태의 사진을 언제든지 우리 쓸 수 있잖아요. 뭐 취재 사진이 필요하다. 취재 사진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다 돼 있죠. 아까 얘기했던 요 2006년부터 시작된 네이밍 이거를 20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이 네이밍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다 보면은 정보를 보면은 이게 제가 홈컴이라는 회사에서 찍은 건데 그 키워드에 홈컴이라고 돼 있죠. 그 당시 이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매겼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돼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시 파일에서 네, 이제 파일을 이쪽으로 옮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브릿지를 엽니다. 브릿지를 열어서 이제 그 사진을 전체를 일단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름을 바꾸려면 전체를 선택하고 그 누르면 여기 지금 이름이 약간 여기 화면이 깨져서 좀 깨지는데 일괄 이름 바꾸기라고 이 기능 있죠.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네이밍을 할 수 있는 리네이밍이죠. 리네이밍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NKR 사전 설정으로 그 NKR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NKR 그 설정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고 지금 약간 화면이 깨지는 걸 조금 이해해 주세요. 글씨가 같이 깨지네요. 그래서 그걸 저장된 설정으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NKR을 설정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세세하게 그 파일 리네이밍 하는 규칙을 정할 수가 있어요. 시작할 때는 이 대괄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날짜 시간 그 만든 날짜인데 YYY 그러니까 연도만 앞에 표시되고 그 다음엔 대시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든 날짜 MM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다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설정을 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 이름 그 이니셜도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가 뭐냐면 이제 사진을 찍은 그 순번 촬영된 순번대로 이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000단위로 하다 보니까 항상 뭐 시작할 때는 1000원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1000번부터 1000, 1001, 100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름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름 바꾸는 중. 그러면 네, 이름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바뀝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 아들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일. 아까 이거 두 번째 할 일은 근데 이제 그 사진 중에서 다 가족 사진이면 그냥 가족 사진 키워드로 넣으면 되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 사진들을 밑에 찍은 게 있어요. 오늘 봤던 사진이죠. 요것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따로 선택을 먼저 해준 다음에 몇 장 안 되니까 요거부터 먼저 이거는 강의니까 강의 체크. 네, 강의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여기 보시면 강의로 체크된 게 15개가 설정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찍은 것들이어서 그러면 이제 이걸 누르면 나머지 아직 키워드가 되지 않은 것들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가족이라고 했죠. 가족으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가족이 계속 하나씩 키워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이제 600 이게 다 끝날 때까지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되고 다 됐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이게 별 그 레이팅 사진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진을 별 1점을 주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 단축키가 있어요. 커맨드 1을 눌러서 전체를 레이팅 해줍니다. 1번으로 1로 이제 레이팅하면 지금 이제 보일 겁니다. 잘못 선택한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1이 다 매겨지는 게 혹시 보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사진들 편집할 것들 이거 지난주 토요일인가 주일날 갔던가 가서 찍은 건데 만약에 여기서 몇 장을 편집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진을 선택해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사진이 뜨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어떤 사진 여러 사진 중에서 좋은 사진을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 키보드를 눌러주면서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해서 정말 사진 바로바로 보면서 그 최적의 베스트 샷을 금방 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진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그 사진에서 어떤 부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가 찍으려고 그랬는데 뭐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초점이 안 맞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런 사진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최적의 베스트 샷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계속 넘기면서 네, 좀 걸어가는 게 보이죠. 계속 연사로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하면서 예, 별점 이제 1이었는데 아까 2를 매겼었죠. 그거 같은 경우에 별이 이제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별 2개를 체크한 것들을 따로 클릭하면 자 보이시죠? 그 별 2개만 체크한 것만 사진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그 다 선택한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어도비 로로 편집한다고 했잖아요. 카메라로.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그 어도비 카메라 로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제 세세하게 노출이니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어떤 사진을 편집해볼까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이제 노출 이게 지금 글씨가 이 부분이 깨졌네요. 노출, 뭐 대비, 밝은 영역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사진에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노출 같은 경우에는 극명하죠. 노출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어둡게 찍은 사진이다. 그러면 아까처럼 만약에 이렇게 좀 어두운 사진이다. 그럼 노출을 높여서 좀 밝게 할 수 있겠죠. 요거만 해도 50% 성공입니다. 우리가 찍은 사진의 대부분이 노출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거 노출만 조절해도 많이 성공이고 네, 좀 변화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설정을 어느 정도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비는 이 사진 마이너스로 갈수록 좀 전체적으로 그 색 간의 그 대비가 약해져서 좀 뿌옇하게 보이고 대비를 만약에 높이면 사진 진하게 보입니다. 요것도 잘 설정하면 좋은 게 약간 우리 찍은 게 좀 대비가 약하면 사진이 좀 이렇게 임팩트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대비를 조금 높이면 사진이 좀 찐득찐득 진해지면서 조금 더 보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세밀하게 이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밝은 영역은 사진에서 우리가 밝게 찍힌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밝게 찍혀서 뭐 이렇게 좀 날아가거나, 그러니까 디테일이 날아가거나 그럴 때 이 밝은 영역이나 이런 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어두운 영역 마찬가지로 이건 어두운 곳에만 좀 영향을 미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이걸 조정하고, 그다음에 흰색 계열, 검은 계열은 색에서 이제 흰색 계열의 그 픽셀들과 그다음에 어두운 검정 계열의 픽셀들만 좀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크게 건들 일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합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자기 원하는 색감을 만들고, 그다음에 텍스처, 질감이죠. 좀 보면 이 좀 세세한 질감을 지금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약간 차이? 약간 그 조금 그 피부 같은 경우에 조금 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 질감을 높이면 굉장히 좀 거친 피부처럼 약간 그렇게 되고, 좀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이런 그런 오브제의 텍스처를 조금 진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 때 텍스처를 많이 쓰고요. 명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선명한 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죠, 약간 이게 지금 뿌여서 선명해지는 요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옮긴 수치가 컸나요? 거의 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많이 안 옮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네. DAG는 뭐냐면 이게 안개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멀리 어떤 호수 건너편에서 멀리 어떤 산을 찍었어요. 근데 이 호수 건너편이다 보니까 호수에서 물안개도 있고, 예를 들어 조금 그 중간에 뿌옇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달을 찍었는데 우리가 달 사이에 뭐 이렇게 대기도 많고 여러 가지 뿌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거해주고 좀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그걸 이제 안개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좀 보정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활기랑 이런 걸 조절해서 뭐 채도랑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어요. 흑백 사진처럼 만든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흑백 사진처럼 만들 수도 있고, 채도를 낮춤으로써 활기랑.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정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가 또 할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너무 사진이 좀 정면에 있으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약간 우리 그때 배웠죠. 그 3분할 요소 같은 걸 좀 활용해서 한 요 정도의 인물을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크롭을 조금 해주면 사진이 좀 더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크롭을 먼저 시작하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크롭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값을 조정하는 게 낫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순서상으로 지금 거꾸로가 되는데, 네, 크롭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아까 중간에 있을 때 조금 밋밋했는데 조금 그 크롭을 함으로써 더 사진이 조금 강렬해졌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이게 비넥팅 효과나 이런 것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약간 주변부가 흐려지는 효과도 여기서 다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참 기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그 필름 효과나 이런 것들을 사전 설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핸드폰 카메라에서 그 기능 쓰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그 뭐라 그러죠? 약간 일본 사진처럼 나오는 그런 뭐 어플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막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레트로처럼 사진을 보이게 한다든지. 네, 그래서 뭐 이런 효과를 한번 사진을 집중해 보세요. 사진의 색감이 변하는 게 보이세요? 네, 이 기능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약간 인스타그램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감성 같은 거 낼 때 좋습니다. 이거 벚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일본풍의 느낌 사진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사진을 이렇게 막 찾아서 한번 설정해봤고요. 네, 막 여러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사실 근데 저는 이거 안 씁니다, 잘. 왜냐면 저는 있는 실제 좀 그 실제적인 사진을 좀 좋아하지, 약간 색감을 보정된 사진은 그렇게 막 특별한 경우는 아니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마음껏 한번 하십시오. 한번 해보면서 사진의 즐거움을 여기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색감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원하는 색감을 찾아서 선택.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절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그 제출한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그 지금 이 NKR을 통해서 분류하면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잘 들리시죠? 이제 우리가 촬영한 사진들을 다 모은 겁니다. 이제 보면 지금 일단 이름별로 만든 날짜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아니면 파일 이름으로. 잠깐만요. 됐다. 이게 이제 아마 주신 순서대로 이제 됐는데요.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카카오톡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죠.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그 사진하면 그 시간까지 저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NK를 해볼게요. 좀 복잡하니까. 전체를 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괄 이름 바꾸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할 거니까 한번 이 규칙을 간단하게만 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강의니까 그냥 앞에 강의만 할게요. 강의하고 언더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로 볼까요? 그냥 이제 파일 이름 복잡하니까 그냥 바로 시퀀스 번호 가겠습니다. 그냥 우리 해서 한 4자리 정도로 할까요? 어차피 한 20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자리로만 그냥 일단 해서 그러면 이제 밑에 보이시면 이 파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 바뀐다는 게 보이시죠? 이 설정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그 날짜 시간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데 여기 날짜 종류 굉장히 많죠. 요거를 뭐 설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찍은 건지 요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3자리 순번으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지금 이게 이제 아직 읽고 있어서 나중에 다 읽고 나서 이제 바뀔 겁니다. 네, 지금 바뀐 게 보이시죠? 네. 왜 1부터 했는데 왜, 이거 지금 순번이 왜. 자. 네, 그럼 1번부터 쭉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줘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 키워드를 하나 만들게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과제니까요. 과제라고 할게요. 과제를 넣고 과제를 선택해주면 전체가 이제 이 키워드가 지금 없음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과제가 다 키워딩이 되는 겁니다. 그 메타데이터 속으로 이걸 입력시키는 거예요. 저장을.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JPG라 굉장히 빨리 되는데 저 같은 거 로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 걸리면 해놓고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그러고 와야 됩니다. 벌써 다 됐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필터해서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과제가 아니고 뭐 강의다 그러면 강의로 만약에 키워드를 하면 요거를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고 2가지 키워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다. 뭐 교회도 체크해도 돼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과제랑 교회랑 키워드가 2가지가 같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둘 다로 찾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뺄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아까 제가 하는 습관이 뭐라고 했죠?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 별 1을 무조건 준다고 했죠. 잠깐만. 소리 조금만 이거 낮춰주세요. 소리가 좀 크게. 자, 이제 그 1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별점이 매겨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전체가 별점 1로 이제 매겨지는 겁니다. 제가 이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사진을 조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진을 앞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그 별점을 매겨보겠습니다. 공포의 시간이네요. 네. 네. 별점을 3점까지 1에서 3으로 매길게요. 그래서 진짜 괜찮다. 이건 좀 오늘의 사진으로 뽑힐 만한 거 한 3점 정도라고 어느 정도 괜찮다. 그럼 2점.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하면 되니까. 네,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이 사진은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네. 서천 장항에 스카이워크.
거기가 좀 약간 핫스팟이네요. 그 저번에 거길 가신 분들이 많은데 소나무길을 찍으셨고 그 권사님이 촬영하신 사진 보면 약간 기울기를 이렇게 다 기울여서 찍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제가 봤을 때 이게 예술적인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예. 좀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고 뭔가 좀 긴장감을 주는 일반적인 시선을 벗어난. 아 그러니까요.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별점의 기준을 뭔가 좀 의도를 잘 표현하셨고 개성이 잘 드러나는 거 그런 걸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드리겠고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장항에 6080 음식 문화거리. 아, 이 음식 문화거리인가요? 근데 이걸로는 딱 모르겠죠, 딱히.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지나갑니다. 이것도 약간 복잡하죠. 정규줄이 있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의 연속된 사진인데 약간 인물이 보이긴 해요. 근데 약간 좀 애매합니다. 인물의 위치나 동작이 좀 애매해요. 조금 더 인물이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딘가요? 한옥마을. 아, 한옥마을. 잠시만요. 이게 소리가 왜 이렇게 울리죠? 네. 아, 한옥마을. 자, 한옥마을하고 그걸 보는 이제.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약간 뭔가 이게 의도가 잘 안 보이긴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까보다 좀 그래도 걷는 부분이 조금 더 보이는데 아까보다 좀 정돈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기울어졌다 보니까 좀 긴장감도 느껴져요. 막 쏟아질 것 같은 긴장감. 의도를 표현하신 거는 별점 2점을 드리고 싶긴 한데 네. 좀 약간 애매한데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 사진죠. 이 사진이 차라리 좋네요. 뭔가 사람이 걸어가고 아파트와 약간 그런 이런 삐죽삐죽 솟은 요소들이 이 아파트에서 찍으신 거고 이 약간 그 작가의 의도가 보이시죠? 약간 대각으로 찍은 이 의도. 이거 괜찮습니다. 계속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이 사진도 좋은데 약간 좀 인물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쪽에 뭘 하는지 잘 안 보여요. 디테일이.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혹시 누가 찍으셨죠? 네. 혹시 어디 장소가? 산 바닷가인데요. 네. 빛이 걷다가 실려서 조각이 너무 그러니까요. 저희 딸 보여주려고 공유용으로 이제 찍으셨군요. 네. 아니 근데 좋습니다. 뭔가 좀 신기하죠. 약간 조각상 자체에 흥미가 있고 또 모래사장에다가 하늘도 또 멋있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먹고 그리고 그냥 조각상만 있으면 좀 심심할 텐데 주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약간 사람들이 좀 액션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있긴 한데 약간 좋긴 합니다. 사실 좋긴 한데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 일단 2점 드리고 이거는 천안 독립기념관. 이것도 약간 좀 이런 중간에 뭔가 솟은 요소를 좀 의도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찍으시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리고 걷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게 뭐 이쪽으로 걷는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으로 분할이 돼서 갔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런 요소들로 찍으면 재밌습니다. 이런 거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혹시 누가 찍으셨나요? 저요. 네네. 어떤 걸 찍으신 건가요? 이제 봄에 일을 하는 그 들판 모습. 들판에. 저기 경운기가 가는데 너무 작게 나와. 그런 거 있나요? 참 이게 아쉽네요. 이 작가님의 의도는 경운기에 뭔가 이 들판을 달리는 경운기를 같이 걸어서 찍고 싶어 하셨는데 이게 카메라의 한계로 인해서 카메라가 작가의 의도를 못 따라줬네요. 아쉽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쉽네요. 들판에서 색깔이 막 황토 색깔로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색깔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카메라만 좋았더라면. 이 사진은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오다가 그날 막 소나기가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소나기 왔는데 갑자기 저쪽에 해가 있어가지고 석양 해가 뜨는데 이렇게 비쳐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저는 좋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찍는 사진이 아니고 그 창가에 그 묻은 뭔가 빗물 자국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희미하게 아웃포커스로 보이지만 뭔가 해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뭔가 좀 비욘디 갬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의도가 담으시진 않았을 것 같지만 담겼네요. 네. 해가 산 속으로 쏙 들어가
가려고 하는 순간이 그게 보여서. 그래서 더 좋네요. 이게 네. 만약에 해가 선명하게 보였으면 오히려 그냥 심심했을 수 있는데 이쪽에 하고 저 느낌이 보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점을 드리고. 그건 이제 아까 아까. 같이 저쪽에 노을같이 해가 갑자기 나오면서 거기가 불구르하면서 이게 지금 저녁이에요. 네, 아, 네네네. 네, 그 그런 것 모습이라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네네. 비가 왔는데 여기는 왜 비가 겠지 하는데 하늘 노을이 너무 예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불구름한 주황색이었거든요. 네. 사진에는 왜 저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의 의도를 카메라가 많이 못 따라준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진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있을 때 좋은 사진 하나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네, 비슷한 사진에서. 네, 그다음 이 사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진 누구시죠? 이것도 아, 예. 제가 본 도 그 개나리가 너무 예쁘게 하는 그 집이 있어요. 저쪽 아파트하고 좀 단독자 돼가고 네. 어울려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좋은데 제가 그냥 한번 즉석에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들어가서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예를 들어 아까 거기서 봤을 때는 좀 인물의 그런 느낌이 잘 안 살잖아요. 저도 저 인물을 보려고 했는데 네. 잘못하면 뭐 걸린다며요. 아, 그렇죠. 사람 초상권인가 뭔가. 아, 예. 아, 물론 뭐 그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이 정도로는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보다 조금 더 들어간 게 더 사진적으로 좀 임팩트가 있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예, 그래서 점심 먹고 나오는 사람. 아, 그렇죠. 근데 점심 시간. 작품명 점심 식사 이유. 네. 좋습니다. 네. 이 사진도 점심 식사 이유. 네. 이건 공원. 공원에서. 종천동 공원인데 네. 노을에 좋다고 해서 노을에 가려고 했는데 네. 어느 순간 노을이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약간 야경이 시작하려고 할 때 공원에서 자전거 타고 가서 저기 서 있고 아, 이거 의자를 놓은 것은 네. 여기는 공원입니다. 아, 그런 느낌을 확실히. 네. 네. 배치를 막 하신 게 아니고 뭔가 네. 배치의 의도가 다 있으신 거고. 네, 벚꽃이 너무 화사하게 막 피기 시작했던 토요일 날 오후였을 거예요. 아, 그렇죠. 좋습니다. 좀 인물이 약간 근데 액션이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동적인 느낌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자전거 금방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작가님의 마음을 몰라주네요. 네, 사진이.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조금 잡을 수도 없고 잠깐 멈추라 할 수도 없고.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거기도 종천동 야경이 멋있어요. 네네. 저쪽 밑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왜냐면 네. 인물을 네. 이번에는 인물을 중심하지 말고 네. 풍경 속의 인물을 잠깐 넣으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물 가까이 오면 저는 삭제. 아, 찍으려고 했는데 인물이 안 왔죠. 맞습니다. 항상 기다리다 보면 딱 여기 정도 걸리면 사람 좋겠다. 예를 들어. 네, 저쪽에 놀이터에 네. 아이들이 노는 그러니까요. 놀이터를 잡았거든요. 네. 아, 예. 일단 뭔가 사람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다가 안 와서 지쳐서 그냥 나계신 분. 아, 있어요? 아, 사람. 아, 있군요. 놀이터에서 네.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아요. 아, 있나요? 아, 이쪽에 이쪽이요? 거기 보세요. 아, 있군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이 800% 탔다니까 보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작가님 의도가 있었는데. 네. 아,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가는 다리가 옛날 그 경복궁에서 내려가는 임금님 내려가는 도로 같아가지고 오야 저기 아이가 있고 제 생각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그렇죠. 야 멋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작가님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노는 친구도 보여주고 싶고, 네. 다 뒤에 아파트도 보여주고 싶고, 다 보여주다 보니까 요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 더 들어가 됩니다. 지금 아파트 네. 다 켜졌잖아요.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네. 요거는 굳이 예를 들어 그 임금님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왜 굳이 이거를 굳이 안 넣고 조금 더 들어가도 되지 않았을까? 예, 그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의 사진도 거기서 계속 연속적으로 찍으신 거죠? 송천동 그 요사 어린왕자 이야기를 하는 예. 길거리라. 아, 이 길 좋죠. 이 길 상도 받았던 길이죠. 예? 상도 받았죠. 이 길이 상 받았습니다. 요게 좋은 게 사람 한 명 걸치죠. 네. 요 정도에 한 명 걸치고 요 정도에 걸치죠. 약간 좀 이렇게 리듬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같이 가고. 아들이 자전거 타고 가려고 지금 막 그래. 네, 좋습니다. 이것도 찍으신 거예요? 네, 네. 그건 앞에 그 벚나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아. 진짜 노을에 비치는 그 명암이 잘 어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무를 찍으려고 해보니까 또
사람이 없어서 아, 처음 사람 네. 작품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3분의 1 구도 네. 하나라고 아. 나머지 이쪽으로 치우치고 좋습니다. 저쪽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 의도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물론 아까 작가님처럼 기울이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Y에 기울 거면 Y에 기울여서 표현하든지 그 잘못 찍은 기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아쉽습니다. 예, 사진을 좀 기울고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좋지만 사진을 더 크게 확대해서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기울기가 좀 아쉽죠. 아까 3분의 1만 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네, 아까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 들죠. 이쪽에 들고. 네. 네. 아까 이 사진보다 지금 바꾼 이 사진이 조금 더 낫죠.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나중에 보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일단 지금 전체 사진을 다 보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설명은 듣지 않고 그냥 이미지적인 거랑 그거만 판단하겠습니다.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물이 들어간 건 좋은데 조금 밑에 너무 치우쳐져 있죠. 조금 더 인물이 더 잘 보이게끔 좀. 그거 터널 보느라고 했어요. 아, 그렇죠. 벚꽃 터널을 같이 보여서 네, 공중으로 이렇게 떠가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들어가는 게 더 훨씬 좋고. 네, 이것도 이거는 아이가 동선이 있어서 좋은데 이것도 이 길의 느낌, 요 변압기의 느낌 이게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더 들어가서. 더 들어가서 찍으면 훨씬 좋다는 거.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들어가서 봐야 되고. 이건 혹시 야간에 찍으신 분이 누구시죠? 아, 예. 그 동학사? 아, 예. 동학사에서 이 꽃의 느낌들 이걸 담으시려고 했고, 예. 뭔가 이제 요 야경의 이 느낌도 담아내고 좋은데 이게 이제 강렬하다 보니까 너무 좀 여기 중심으로 다 가니까 여기 비율적으로 여기가 약간 좀 불안정해 보이긴 합니다. 조금 여기가 더 여유롭게 보였으면 굳이 여기 위에까지 디테일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동일한 겁니다. 여기도 조금 애매하죠. 그게 좀 저기 해서 보였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낫네요. 인물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의 이런 모습들을 잘 담아내셨고 이게 만약에 인물이었고 길만 보였으면 그렇게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냥 요 길만 보였는데 인물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생동감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뭔가 인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좀 위치가 좀 어정쩡하긴 합니다. 네, 그 걸어가는 사람이라든지 좀 그 담을 좋을 것 같고 좀 사진이 흔들렸네요. 좀 초점이 안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뭔가 담으려는 이분들의 이런 걸 표정을 좀 담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시도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초상권이 있어서 네, 근데 조금 만약에 초상권 상관없이 이제 아는 분이 지인이라든지 많이 한다면 조금 더 여기 표정이 더 장기게 이게 더 들어가서 담으면 더 좋았겠죠. 이것도 재밌습니다. 3분의 1 구도 잘 지켰죠. 우리 그 3분할 구도. 그리고 사람 걸어가고 하늘도 어느 정도 보이면서 이런 요소들도 보이고 이런 사진이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다 찍으신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가 조금 너무 밑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조금 길이 더 보여도 됩니다. 여기 약간 위쪽에 이 웅장함을 항상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 웅장함보다 밑에 길의 요소를 좀 더 보여달라는 거. 이거는 밑에 지금 사람들이죠. 맞나요? 이게 지금 역광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진들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이쁘게 찍히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왜냐면 이 벽 속에서 사람들의 역광 모습, 그러니까 뒷모습이죠. 즐기는 요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런 프레임들, 이 빛을 따라 형성된 이 프레임들마다 사람이 한 몇 사람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게 재밌는 사진이 될 수 있었어요. 예. 그렇게 조금 더 시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욕심이 많았어요. 요거까지 같이 포커스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중심이 아니고 여기도 중심이 아니고 좀 애매한 사진이 됐습니다. 근데 네,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이 사진은 누가? 네. 이 사진도 느낌이 좋습니다. 좀 시원한 하늘의 느낌하고 이 호수공원인 것 같은데 이 호수공원의 느낌. 사람이 있어서 더 좋죠. 근데 위치가 약간 너무 이쪽에 붙었어요. 물론 나쁘지 않을 수 있을 때 조금만 더 이쪽으로 더 갔으면 어떨까? 살짝
그게 좀 싶습니다. 근데 사진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인물 요소를 넣어서 하시려고 하는데 인물이 좀 작죠. 뭐 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찍으신 거죠? 맞나요? 이 야경은 또 누구 사진입니까? 안 오셨나요? 네.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죄송해요. 네. 여기 주인공이 계시는데.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그 빛 때문에 빛간섭이 들어가죠. 요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예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사진이 조금 뿌옇게 나오죠. 조금 약간 좀 아쉽습니다. 요것도 요 빛을 굳이 넣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인물 구도 배치는 나쁘진 않은데 나무랑 겹치기도 하고 인물인지 여긴지 이게 요게 너무 강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의도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네. 잘못 들은 그렇죠. 약간 좀 띄엄띄엄 들으셔서 계속 빛으로 봤어. 그러니까요. 강의를 띄엄띄엄 듣다 보면 이런 게 발생해요. 이 사진은 누구시죠? 네. 여자친구를 찍은 인스타 사진이죠. 인스타용 사진을 갖고 여기서 인물 배치하고 뭔가를 바라보는 인물 느낌. 구도적으로는 안정돼 보이죠. 이렇게 약간 3분의 1 구도로 그래 나름 지키고. 이 사진도 저걸 했는데 약간 조금 뒷모습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뭐 보는 느낌은 나쁘진 않은데 이게 강아지가 주인공이야. 이거네. 주인공은 되네. 그러네요. 요걸 주인공 관점 봤을 때. 근데 약간 조금 애매하네요. 아까 두 사진 중에 선택하자고 하면 굳이 이 사진을 먼저 선택할 것 같네요. 그래서 요것만 선택을 하고. 이 사진도 찍었나요? 네. 이 사진도 괜찮은 게 일단 3분의 1 구도를 좀 잘 지켰죠. 그리고 인물이 두 명. 아까 그 리듬감 보셨죠? 그런 구도 괜찮습니다. 좀 걸어가는 모습들 길하고 진짜 일정일장.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의 구도도 그래도 이쁘게 잘 담긴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이 길의 느낌하고 좋습니다. 같이 하고 봄의 그런 뭔가 뭐 생각에 빠져 계신 상념에 빠져 계신. 네, 약간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 인물 위치가 너무 이쪽에 치우쳐진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이 정도에 있다든지 그리고 그리고 산의 느낌하고 좀 강하고 전월산 좋긴 한데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사진 중에 선택하자고 하면 아까 그 사진을 선택하고 이 사진도 그때 좋긴 합니다. 이 사진도 찍으셨나요? 예. 이 사진도 구도적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시선 유도 우리 배웠죠. 약간 시선 유도되는 게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쪽 인물의 시선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 보여주고 걸어가는 이 리듬감, 그 다음에 또 마침 위에 한 명이 더 걸어가요. 이런 요소들. 좋습니다. 이런 거. 근데 인물이 한 요 정도 한 명 더 있었으면 좋았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이 정도 있고 두 명 이런 식으로 구도가 되면 좀 재밌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 장을 계속 연사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좋습니다. 아까 그 연작이었군요, 그게. 뭔가 아련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그 느낌으로. 강하고 뭔가 이렇게 저런 느낌을 담아냈고. 좋긴 한데 뭔가 좀 크게 임팩트는 없네요. 저는. 임팩트는 없습니다. 이게 인물에 뭔가가 잘 안 나타난 것 같고. 그렇죠. 조금 강의 느낌도 있는데 또 산의 느낌도 있고 하늘의 느낌도 있고 약간 뭘 보여주자고 했는지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열심히 시도를 하셨지만 이 사진도 찍으신 거죠? 이것도 계속 이런 사람 걸어가는 요소. 아까 요 요소를 잘 찍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렇게 길 걸어가는 요소. 요 사진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좀 시도를 좀 이런 걸어가는 샷. 요거를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좋습니다. 두 명. 약간 애매하게 겹치는데 요 정도에 겹친다든지 아니면 요 정도 요 사이에 겹친다든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 번 시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좀 했죠. 이제 좀 빨리 보겠습니다. 요 사진은 혹시 누가 찍으신 거죠? 근데 일단 그냥 이게 약간 의도가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일단 다리.
저번에도 한번 다리를 그렇게 열심히 찍지 않으셨나요? 아, 약간 다리를 조금 좋아하시는구나. 네, 다리를 한데 주인공이 안 보입니다, 이 사진도. 네. 아, 이건 이제 그 점심시간 때 찍으셨던 그 사진이군요. 막 사람 지나가실 때 열심히 시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계속 빨리 보겠습니다. 막, 아, 네. 아, 이렇게 막 걸어가는 모습들. 네. 왜냐면 이 중에서 좋은 게 하나 걸릴 것 같아서. 네. 아, 네. 아, 예. 일단은, 아, 약간, 요게 약간 조금 걸리네요. 요게 자꾸 그 주인공이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좀 사람이 더 크게 보였으면 어떨까. 뒷모습이니까 어차피.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위치가. 아, 와해 이걸로 주인공으로도 한번 찍었거든요. 전보 때문에. 네. 이제 풍경을 좀 찍으셨고, 삼분할을 한번 신경 써서 찍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인물 요소는 잘 안 보이네요. 이것도 3분할 찍으려고 했죠. 네. 좋습니다. 계속 이제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사진을 가장 많이 내셨습니다. 네. 아, 이제 좀 그거 하고 하늘하고, 이 개나리인가요? 이거 뭐라 그러죠? 네. 개나리하고 하늘하고. 차라리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들어간 게 오히려 낫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보다. 이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가까이서 찍고 싶었는데 아. 금방 가더라고요. 아, 근데, 아유,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냥 뭔가 요렇게만 있으면 좀 심심했을 텐데, 요런 식으로 뭔가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지금 핸드폰을 보면 좀 더 보일 텐데, 헬리콥터를 아마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기다려서 시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네, 좀 애매합니다, 계속. 이제. 넘어가서 빨리.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이제 아직 주인공이 돼서 안 보이죠. 네. 아, 이거는 나름 그래도 함께 조금 요 벚꽃의 구도와 개나리의 구도가 뭔가 싸우는 듯한 구도가 됐어요. 네. 뭔가 세력 싸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미지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나름 그런 의미에서 점수를 드리고 이것도 이제 사람을 계속 시도하셨죠. 아, 아니 계속 이제 찍으시는 게 시도가 좋고 아, 새가 있군요. 아, 네. 확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새가 있습니다. 네. 네. 잘 안 보이긴 한데 그래도 새가 있어요. 그래도 나름 뭔가 요소를 주인공을 넣으려고 했던 그런 게 보입니다. 새를 이리도 찍어보고 저리도 찍어보고 네, 계속 그게 보입니다. 네. 새가 들어있어요. 아, 있군요. 혹시 숨은 그림 찾기 하시려고? 알겠습니다. 그도라면은 성공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를 넣으셨고 나중에 핸드폰에서 찾아보시고 네. 계속 이제 나름 이제 나름 새 이제 좀 잘 보이죠. 그래도 너무 쉽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새가 이제 주인공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담고. 새. 노력 많이 하셨네요. 네. 계속 새 시도하셨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이제 계속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봅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 이게 더 좋은 거 같죠. 네. 이게 그래도 더 깔끔하게 조금 보이면서 이걸 2점 주고 이건 다시 1점으로 강등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제가 합니다, 직접.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또 애매합니다, 이제. 애매한 사진들을 이제 지나서 열심히 뭔가를 이제 표현하시려고 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NKR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사진들을 다 올려서 우리가 선택하라고 했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고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또 이제 주제가 또 식당이 주셔서 다시 길로 나오셨어요. 그 새를 찍다 너무 힘드신 거죠. 아, 이거 주제를 이제 좀 와서 이제 사람을 좀 찍어보시려고 이것도 찍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사람에 도전을 하셔서 어떤 요소든지 사람을 굳이 넣으셨긴 하셨는데 약간 좀 애매하게 다 걸렸죠. 뭔가 이제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좀 주인공이 없습니다. 이 사진도 여기 사람이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했으면 사람의 모습이 더 잘 보였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좀 그 아쉬움이 있죠. 계속 요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아, 프레임 속의 프레임도 시도하시고, 아, 프레임 웨스트로 프레임. 아, 좋습니다. 이게 수업 받으신 걸 전반적으로 다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과제뿐만 아니라 좋은 자세입니다. 이게 과제라고 과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꾸 시도를 해야 돼요. 다시 또 새로 관심을. 진짜 열심히 찍으셨네요. 좋습니다.
계속 새. 우와. 새. 수다. 5화 나왔습니다. 5화 나서 2점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 좀 크죠. 그리고 구도를 아까 전에 새가 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좀 밑에로 구도를 시도하셨고 또 3분의 1 나름 시도하시려고 하신 거 2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 이제 새 시도 많이 하셨어요. 자세가 네. 나름 네. 의도가 다 있으세요. 네. 준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사진 찾다 보면 고라니도 들어있는데 잘 안 보여요. 고라니도. 좀 나중에 스무 그림 한번 신청하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으신 분 나중에 올려주세요. 찾았다. 네. 사진도 좋고. 네. 본인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말한 대로 구도적으로 안정적이죠. 새 방향으로 여유뒀죠. 3분할 구도 좋습니다. 네, 나름 좋습니다. 네, 새 찍은 사진 중에 그래도 성공하신 사진 네, 좋습니다. 새 정말 많죠. 네, 약간 좀 애매하죠. 이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물론 나쁘진 않지만 이것도 좀 자세가 바꾸니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쫓아다녔어요. 쫓아다 나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찍으셨죠? 근데 약간 좀 주제가 좀 애매하죠, 계속. 네. 다시 또 이제 이거는 뭐 헬리콥터. 진짜 정말 노력하시길 보이죠. 오늘 밤새요. 자, 프레임 속에 프레임도 하시고 헬리콥터도 찍고 새도 찍고 사람도 찍고 고라니도 찍고 고라니가 어디 있다고 하시는데 계속 이제 여기서부터 고라니 사진이 시작입니다. 여기는 아직 아니군요. 그렇죠. 찾고 싶지만 이제부터 좀 고라니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길의 느낌. 길의 느낌 괜찮네요. 잘 쓰셨어요. 네, 눈 똑바로 뜨고 물질하고 장관님이. 네. 이것도 이게 괜찮은 게 정경 아웃포커스 요소 하나 걸고 뒤에 요소, 그다음에 길의 요소고 3분의 1 지점에 뭔가 요소. 네, 시도하셨습니다.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봐봐요. 이 구도로 찍으시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시죠? 네, 계속 보입니다. 봐보세요. 요 사진들 계속 저거 하고. 네, 네, 애매합니다. 여기도 봐보세요. 이거 다 노리고 찍으시는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셨어요. 정말 다양한 장소를 가셨군요. 네, 다리 있고, 네, 아파트도 있고, 다리 위에서도 찍고, 네, 프레임 속에 프레임도 하시고, 이것도 계속 숙제를 다양하게 하시려는 노력. 네, 좋습니다. 여기도 길에 이 사람의 느낌. 이게 봐보세요. 빛이 있다 보니까 터널을 찍으면 자동적으로 역광이 되죠. 한번 이런 역광 사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들. 네,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들 정말 열심히 찍으셨죠. 이거 재밌습니다. 이런 게 잘 보세요. 패턴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런 패턴들,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들, 이런 것들.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패턴들이 들어간 사진이 의외로 좀 재밌습니다. 예. 이런 패턴들 조금 더 들어가서 이거 안 나오게 해서 더 들어갔으면 오히려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패턴 사진들. 네. 패턴 사진을 계속 찍으시려고 했고. 아까 좋다고 했는데 별점을 안 드렸네요. 잠시만요. 네.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을 찍으시려고 계속 했고. 오늘 권사님 특집이네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인 데서 사진을 이렇게 많이 볼 기회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자, 이것도 사람을 찍으려고 이제 노력하셨던. 네. 근데 사람 찍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사람이 이렇게 뭉쳐있으면 안 예쁩니다. 우리가 아까 사진이 좋다고 생각했던 건 두 명 이제 약간 떨어져 있을 때 좋잖아요. 막 뭉쳐있을 때 찍기보단 좀 패턴이 있을 때 찍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나름 이렇게 이 요소로 이 시선 유도가 자연스럽게 되죠, 이렇게. 근데 조금 밑에 있고 작다는 거.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진. 이 사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제 사진 안 누구시죠? 네. 네. 나선님. 좋습니다. 뭔가 이게 이 벚꽃의 느낌하고 이 사진 찍는 사람의 느낌, 요걸 잘 담아내셨죠. 이게 약간 좀 밑에 좀 답답하긴 한데, 이 공간이 작죠. 이 비율적으로. 그게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요게 충분히 터널을 만들어줘서 요 느낌들, 요거 괜찮습니다. 요 사진도 그 비슷한 느낌의 시도죠. 이 벚꽃이 만들어낸 터널 속에 앉아있는 사람의 요소들. 네. 이렇게 적당히 어느 정도 요소 보이는 거. 숙제를 굉장히 충실하신 사진. 좋습니다.
이 사진도 좋아요. 이 사진도 좋은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위치가 사실. 근데 이제 뭔가 사람 속에 풍경 속에 사람의 요소를 넣으려고 했다는 점, 이런 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진도 뭔가 이제 여기 사람이 갈 때 딱 걸치려고 찍으시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겹치니까 조금 더 위에서 찍으셔야지 사람이 아마 이 정도 구도에 걸쳤을 거예요. 그러면 더 되게 독특한 사진이 됐을 거예요. 모든 시선 유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예. 시도 자체는 좋습니다. 예. 그 구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 사진도 좋은데 이제 아시겠죠? 너무 이쪽에 치우쳐져 있죠. 답답해요, 약간. 예. 위치적으로. 이 사진은 누가? 아, 네. 아, 계속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2차전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좀 특이한 곳이네요. 예. 어디인가요, 위치가 혹시? 아, 안설동 천마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이런 거랑 반영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조금 꽃님이 많이 떨어져서 좀 애매한 게 좀 있긴 하네요. 좀 천마을의 느낌들을 이런 걸 계속 찍으셨고요. 네. 이것도 이제 사람을 좀 찍으시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 사람이 조금 작습니다. 더 들어가면 좋아요. 요거는 애매하고 이거 뭐가 있나요? 아, 그냥 찍었고 이건 이제 요걸 주인공으로 찍으신 것 같죠? 더 들어가서 요거가 좀 돋보이게 찍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방향을 낮춰서 요거랑 하늘만 좀 깔끔하게 보인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좋았을 수 있죠. 아파트가 겹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사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살던 곳이라서 애들 보여주려고 대충. 아, 그렇죠. 그 의도가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길 계속 찍으시고. 네, 그 다리가 아까부터 꾸준히 등장하는데 네, 다리 사진을 좋아하시는 게 같아요. 네, 다리 계속 다리. 네.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이 작게 보이긴 한데 그 요소를 이제 아시겠죠. 이것도 자녀분한테 보여주시려고 계속. 자, 이 사진은 이제 네. 좋습니다. 그 저번에 3분의 1 사진처럼 조금 좀 비슷하죠. 제가 그때 봤던 사진. 그냥 좀 3분의 1 정도. 근데 약간 조금 밑에가 살짝 더 보였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늘이 조금 너무 크죠.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역광의 느낌, 사람이 겹치지 않게 뭔가 역광의 느낌하고 이 해의 느낌 이런 걸 담아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진 좋습니다. 네. 이번에 시도하신 건가요? 아니, 예전에 찍은 사진? 예전은 아니고 좀 올해. 이런 사진 시도하셨고. 이 사진도 좋죠. 이 사진도 인물들이 어느 정도는 보이고 좀 이런 풍경의 이런 느낌하고 하늘의 느낌. 이거 핸드폰으로 찍으신 네. 건가요? 좀 잘 나오네요, 핸드폰이. 아들이에요. 따님. 네. 이거 잘 찍으셨어요. 저기 해서 잘 찍으셨습니다. 이 점 드리고 이것도 찍으신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주인공이 좀 애매하죠. 네. 좀 더 들어가서 차라리 요 배들이 더 잘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주인공이 보이면 더 좋았을 텐데. 요거 우리 사진 가제 때 자주 나왔던. 맞아요. 그렇죠. 그때 얘기했듯이 그때 우리 사진의 문제점이 인물이 없고 이것만 있으니까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좀 인물이 있으니까 더 흥미로운 사진이 됐죠. 조금 기울기를 더 한번 보시고 찍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요런 좀 더 들어가도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좋긴 하니까 이런 사진도 이런 것도 흥미롭네요. 하늘하고 역광하고 사진의 느낌들을 잘 담으셨고요. 이거는 네. 그 남편분이 그 전부터 계속 주제가 되시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구도적인 안정감이 있죠. 여기서 뭔가 3분할 구도 관점에서 보면 거기서 찍은 게 좋고 또 이분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좀 심심했을 텐데 서로 찍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이 보이네요. 그런 모습들 같이. 이 사진은 네. 요거를 그때 요걸 찍으신 건데. 제천의 왕.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인물 요소들 넣으려고 이제 하셨고 좋습니다. 이런 뭔가 풍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프레임 속에서 역광의 뭔가 인물 모습들을 담아내려는 건 좀 흥미로운 것 같고, 근데 좀 잘 안 보여요. 왜냐면 겹쳐 있어 다들. 겹쳐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요소들하고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시도를 하셨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이거 퇴근길 찍으신 거죠? 누구시죠? 이거? 전해 주신 사진인가? 이 사진은 주신 분이 안 오셨죠 오늘 저기서?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구도적으로 저기 해서 좀 시원시원하죠. 하늘도 보이고 인물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좀 인물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좀 심심함도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좀 구도적인 걸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런 요소로 하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이런 크롬 요소를 너무 중간에 있기보다 좀 어느 정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요소들로 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3분의 1 구도를 만약에 한다든지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좀 한 곳에 치우쳐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조금 낫지 않았을까. 중간에 있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일단 그런 식으로 됐고 이 사진도 주신 것 같은데 이 나름의 이런 하늘의 프레임이 보이고 인물이 3분의 1 구도로 돼 있고 이런 사진도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괜찮고. 아 이거 전에 주셨던 건가요? 아 이번에 시도하신 거 맞죠? 맞다. 아 네, 이거 이제 인물 그때 넣어서 하시려고.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 보이시죠? 답답하죠 밑에 인물 부분에 좀 더 여유가 있어요. 하늘이 불필요하게 많죠. 네, 이런 사진 답답하고. 네, 인물을 찍으려 했던 최초의 시도들. 아 이건 장로님이 아마 주셨던 사진을 기억하는데. 자 사진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한 사진들이 골라졌죠. 요 사진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된 사진에서 한 번 더 보면서 이제 또 분류를 하는 겁니다. 뭐 3점 줄 사진, 2점 줄 사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좀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진을 다 봤고, 네, 오늘 배운 거는 NKR을 통한 사진 이제 분류가 이제 어떤 건지 확실히 보이셨죠. 실질적으로 그 사진들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팅을 통해서 이제 좋은 사진을 선별하는 거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시도를 꼭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아까 그 공짜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 있죠? 그걸로 한번 시도를 나중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19일 또는 26일 날 한번 토요일이거든요. 이때. 그래서 그 이쪽 근처에 오가낭뜰이라고 약간 근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쪽에 가서 저랑 같이 한번 배운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서로가 모델이 돼도 좋고 1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레이팅 과정들을 같이 하면서 사진들을 선별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요 날짜는 제가 한번 그 설문조사를 그 톡을 통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가능한 날짜, 참석 가능하신 날짜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드디어 4주간의 강의가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참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4주 동안 하려고 너무 강의 시간도 길어지고 좀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좀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좀 사진과 더 친해지고 이런 과정 할 수 있도록 조금 돕고 싶어서 그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제 사진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좀 어떠세요? 확실히 조금 그런 게 느껴지시죠? 이제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저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요소들이 이제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어느 정도의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마 이제 조금씩 자리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배우게 된 4주 동안 배우게 된 이런 관점들을 앞으로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는 지금 끝나지만 저는 앞으로 혹시 이제 사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필요하시거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톡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평생 사진 멘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다양한 사진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나중에 내년이든 아니면 뭐 가을이든 좀 심화반 개념으로 해서 그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또 좀 더 깊숙한 사진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한번 사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강의는 유튜브에 지금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QR코드가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시면 아니면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보다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시어서 제가 새롭게 올리는 사진 강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앞으로 관심 있을 때 보시면 앞으로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깨져서 아마 캡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네, 4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그 마치기 전에 그 4주 동안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가장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 선물 드리기로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그 책입니다. 아직 비닐도 안 뜯은 네, 그 윤민혜의 집 책인데 이번에 강의하면서 너무 열심히들 다들 해주셔서 두 분한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못 사서 일단은 열정적으로 지금 얘기 안 해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어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네, 이승님께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어요. 또 그 강의 때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빠지지 않고 매번 참석해주신 나선님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나선님을 먼저 드려야죠. 나선님 나중에 같은 교회라서 나중에 드리고 죄송합니다. 네, 나선님하고 이렇게 두 분 제가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강상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4주차 사진 보셨죠. 확실히 4주차 사진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그 했던 것들을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발전이 된 모습들이 참 좋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희숙님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오늘 과제 제출하신 분 중에 한 2분 정도 제가 쿠폰으로 제가 나중에 카톡을 통해서 해서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